안녕하세요. 그냥쯤의TV의 이지원 강사입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하루가 좀 밝았어요. 지금 시간이 5시 조금 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마찬가지로 마케팅 불변의 법칙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할 거고, 오늘은 아침 독서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얘기로 시작을 좀 해보고 싶어요. 예, 이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이 제가 100일 동안 글을 쓰거나 100일 동안 글을 쓰는데도 이제 처음에는 일단 무조건 쓰시려고 하는 습관에 집중해서 쓰시고, 나중에 그러한 습관들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을 땐 글쓰기 공부를 좀 한다라고 생각하고 100일간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내연기관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자동차 엔진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뭐 내연기관이라고 부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제 엔진이 있어요. 엔진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기본적인 설계가 어떤 뭐 휘발유나 일반 우리가 이제 흔하게 이 자동차 주유소에서 넣는 그러한 기름을 넣는 어떤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연료를 넣고 달리는 건데, 그러한 곳에 만약에 항공유라고 부르는 훨씬 좀 폭발력이 큰 이 연료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오래 못 가죠.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엔 어떻게 버틸 수 있겠죠. 근데 그 폭발력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렇게 설계가 되지 않은 엔진인데, 뭐 결과는 뻔하겠죠. 어떻게 해요? 뭐 엔진이 깨지는 경우도 생기고, 뭐 쉽게 얘기하면 피스톤이 뭐 이렇게 늘어붙는 경우도 생기고, 뭐 이제 고열 고압,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겠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실패를 했어요. 그런 강의들을 듣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엔진이 충분하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료만 뭐 잠깐 방문자 수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것들 수익을 낼 수 있는 걸 잠깐 들어와서 쓸 수는 있어요. 운이 좋은 사람은 그게 일주일이 갈 수도 있고 열흘이 갈 수도 있고 한 달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이 나쁜 사람은 어때요? 하는 날부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됐든 뭐 운일 수도 있고 통계일 수도 있고 확률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왜 뭐 블로그 강의를 하면서도 제가 요번에 다시 한번 느낀 건, 어느 정도의 방치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아무도 바꿔줄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훌륭한 강의를 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마음가짐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1일 1포, 뭐 1600 며칠, 100일, 뭐 제가 1600 며칠이라고 해서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100일도 굉장히 훌륭한 거, 그렇게 쉬운 일 아니에요. 하루에 하나 포스팅을 쓰고, 물론 실패할 수도 있어. 또 쓰면 돼요. 그런데 일단 내가 하루에 하나는 무조건 쓰겠다. 여러분과의 약속인 거고, 여러분이 그러한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100일을 달성하지 못하면 101일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한 1600일, 1700일이 아니라 100일을 달성하지 못하면 101일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은 좀 생각들을 해보면서 접근들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아침에 하면서 시작을 해봅니다. 아침에 들은 생각이에요. 자, 오늘은 8번째 이온성의 법칙이에요. 7번째 이야기는 좀 넘어갔고, 이온성의 법칙, 그러니까 7번째 법칙서부터 자꾸 이게 뭐 처음엔 굉장히 좋았는데 뭔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온성의 법칙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챕터를 다 읽어보면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소위 얘기하면 어느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는 시장에선 1위와 2위만 기억한다는 거예요. 말이 꼬이네요. 1위랑 2위만 기억한다, 사람들은. 그게 이온성의 법칙이다. 말을 어떻게 이제 왜 이온성의 법칙이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법칙의 이름은 내가 볼 땐 다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그건 큰 의미가 없고, 이온성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아까 우리가 시장에서 있는 사다리에선 일단 1위와 2위만 있다. 오랜 시간을 두고 잘 관찰하면, 92페이지입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잘 관찰해 보면 마케팅 싸움은 대개의 경우 두 거물, 오래되어 신뢰가 쌓인 브랜드와
신생 브랜드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파전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이원성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 제품들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게 실질적으로 1위와 2위. 그러면서 이제 3위 업체, 1위, 2위, 3위 업체의 예를 하나씩 들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코카콜라하고 펩시콜라하고 로얄 크라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은, 여기 나오네. 네네네. 그래서, 여기는 안 나오네. 일단은 뭐 여기에서는 프로수는 나오질 않고요. 코카콜라, 펩시콜라, 그 다음에 로얄 크라운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인데, 로얄 크라운에 대한 사례만 한번 읽어볼게요. 로얄 크라운에 일어났던 일을 생각해보자. 1969년에 로얄 크라운은 350개의 탄산음료 회사와 연계해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라이벌 펫푸드의 전 사장을 비롯해 코코와 펩시의 고급 인력들을 대거 스카우트했다. 그리고 웰즈 리치그린 같은 뉴욕의 유명 광고 회사들과 계약을 맺었다. 발음이 좀 어렵네요. 우리는 코코와 펩시의 숨통을 끊어놓고자 합니다. 광고 회사의 대표인 메리 웰즈 롤에는 로얄 크라운과 손을 잡은 탄산음료 제조업자들에게 이렇게 천명하고 나섰다. 과격한 표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그들의 급소를 찌를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결과는 어땠느냐? 실질적으로 넘어서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로얄 크라운이 오히려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어떻게 도태되기 시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여기 이제 여기입니다. 만일 당신이 로얄 크라운처럼 그 입지가 불안한 3위 자리에 있다면 총력을 몰아 막강한 두 리더 브랜드를 공격해봤자 별 진전이 없을 것이다. 로얄 크라운이 했다면 좋았을 일은 자기만의 수익성이 있는 틈새 시장을 개발해내는 것이었다. 장기적으로 마케팅은 결국 두 마리의 말이 달리는 경주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단기적으로 전략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뭐 이원성의 법칙이 그것과 꼭 같다라고 표현을 못하겠지만 실질적으로 3위에 있는 후발주제 업체들이 1위와 2위를 두고 1위와 2위의 업체를 계속적으로 공격하거나 거기에 정면 승부를 거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그럼 오히려 틈새 시장을 찾아라는 거죠. 자신만의 색깔과 성격을 가진. 왜? 시장이 커지고, 시장이라는 건 계속 커지기 마련이고, 왜냐면 시장이 커진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이 없다면 빨리 그 일을 마무리해야죠. 그런데 시장이 커진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3이라고 하는 점유율을 통해서 매출액은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의미 있는 매출액은 상승을 할 테니까 실질적으로 3이라고 하는 업체에서 이게 장기적인 마케팅으로 좀 접근을 해본다면 실질적으로 아까 어떻게 해요? 자기만의 수익성 있는 틈새 시장을 개발하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조언이 틀린 얘기가 아닐 거란 말이죠. 여러분이 퍼스널 브랜딩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로그를 처음에 시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정한 내연기관이나 엔진의 어떤 높은 고효율에 있는 연료도 담아서 내가 깨지거나 폭발되지 않는 정도의 내연기관, 내공을 쌓았다면, 그렇죠. 내공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내공을 쌓았다면 그때부터 무언가 의미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도 늦지 않다라는 얘기죠. 성공적인 마케터들은 제일 높은 곳에 두 디딤대에 집중한다. 제너럴 일렉트릭의 전설적인 회장이자 CEO였던 잭 웰치는 이런 말을 했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전 세계에서는 1위, 2위 회사들만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의 회사들은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거나 문을 닫거나 매각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잭 웰치 이분 책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되게 쉬운 책은 아니었는데 읽어보니까 사실 나름대로 왜 그러한 큰 기업, GE라고 하는 그러한 큰 기업의 회장으로서 다년간 근무를 하면서 의미 있는 일을 했는지 그게 철학 같은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시장이 개발되는 초기에는 3, 4위 자리도 꽤 매력적으로 보인다.
판매율이 증가하고 새롭게 상대적으로 순진한 고객들이 시장에 들어온다. 이 단계의 고객들은 어떤 브랜드가 리더 브랜드인지 죄다 깨고 있는 게 아니라서 흥미가 느껴지거나 눈길이 가는 상품을 집어든다. 이때 그 제품들이 바로 3위나 4위 브랜드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은 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고객들이 아는 게 많아진다. 이제 의미 있는 거죠. 그때부터 사람들은 리더 브랜드가 아무래도 더 나을 것이라는 무심한 가정하에 리더 브랜드를 원하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이원성의 법칙을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 정확하게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이 책에 있는 저자는 굉장히 잘 들어맞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국내의 검색 엔진 점유율 같은 경우에도 따지고 보면 우리가 네이버라는 구글 네이버가 초기에는 한 90% 이상 장악을 했었어요. 근데 검색 엔진 시장을 국내. 그런데 이제 구글이 많이 지금 따라와서 30 몇 프로인 걸로 알고 있고 네이버가 60 몇 프로인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가 이제 다음인데 다음이 3위 업체죠. 그래서 다음은 나름대로 이제 검색 엔진보단 아무래도 이제 카카오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뭐라 그러죠? 합병 뭐 이런 것들이 되고 나면서 오히려 다른 쪽으로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색 엔진이라고 그냥 다음만 보기엔 그래서 사실은 네이버가 그의 반사적인 이득을 보고 있는 거죠. 이것도 따지면 뭐 40%, 뭐 30%, 뭐 10% 미만, 뭐 이게 1, 2, 3위의 어떤 나름대로의 프로수래요. 이 법칙들은 굉장히 정확하게 들어맞는다고 하는데 네이버가 그 수준보다 지금 높은 거죠, 조금. 근데 이제 그 이유를 보면 다음이 거의 그냥 3위 업체가 검색 엔진에서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오늘도 화이팅하는 하루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